채무자 입장에서는 추심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 무서움을 덜하면서 사는 방법들을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런데 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추심업자가 아니니까 추심업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네네. 법이 있는 줄 알겠지만은 네네. 거기 보면 동의받지 않은 방문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사실 누가 네. 나한테 와서 추심하세요라고 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네. 거기서 동의받지 않은 방문 추심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네네. 채무자가 방문 추심에 대한 전화를 받았을 때 네네. 저는 그걸 부동의합니다. 네네. 저한테 오지 마세요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네네.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 사실은 대부분의 방문 절차가 거소가 불분명할 때 이런 경우가 방문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화를 잘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뭐 해수 계획이라든지 변제 계획에 대해서 잘 상의하시면은 그렇게 원치 않는 방문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예컨대 뭐 어차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회생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네네. 회생을 하시는 분들일 거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채권 전화를 받았어. 돈을 못 내서 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죄송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회생을 진행하고 있고 사건 번호가 나오면 네, 빨리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응대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굉장히 좋은 포인트시고요. 사건 번호까지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추심 전화가 왔을 때나 혹은 전화할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직 법원의 중지 명령이나 뭐 그런 명령이 나오진 않았어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추심에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추심 활동을 자제하고 줄여갑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가 나오면은 뭐 이렇게 상황을 말씀하시고 번호를 알려드리세요. 그러면은 추심의 스트레스를 덜 벗어나는 방법이고요. 근데 번호가 나오기 전에 부채 증명서를 떼게 되면 이런 생각을 금융회사가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의 이런 전략을 먼저 노출하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점에 대해서는 네네. 제가 상세하게 질문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채 증명서를 발급하는 그 행위 그 자체가 나는 빚을 안 갚을 거야 라는 솔직히 선언이란 말이에요. 선언. 네. 그런데 부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회생 신청서 작성 자체가 사실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부채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러면 채권자는 당연히 이 사람이 연체가 되기 전에라도 추심 전화가 올 네네. 거고 부채 증명서가 대리인 사무실에 송달되는 그 시간 네네. 아니면 사건 번호가 나오기 전에 그 시간 동안에는 사실 채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 내가 마지막으로 추심을 할 수 맞습니다. 있는 절호의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맞아요. 그때 강력하게 추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우리의 어떤 채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네네. 받아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네네. 네. 그 기능이 웰뱅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권 대출 통합 부채 잔액 증명서 발급하기라는 기능이고요. 이를테면은 제 금융권의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까지도 다요. 그리고 내 채권이 다른 곳으로 팔려서 가지고 계신 F&I 같은 업체들도 금융권의 대출 부채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마이데이터 기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사에 저희가 전화를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마이데이터의 정보정숙 요구권에 의해서 저희 저축은행에 그 도장을 찍고 이런 증명서 형태로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은 우선은 사건 번호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변호사님과 상담을 한다거나 그리고 법원에서 당장 낼 때 저희의 금융권 부채잔액 증명서를 활용을 해서 우선은 회생을 신청을 하고 사건 번호가 나오면 그때 더 필요한 이를테면 뭐 연대 보증에 대한 거라든지 뭐 카드 채권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더 보완을 해서 그리고 부채 증명서를 정확하게 떼서 진행하시면은 나의 이런 회생 계획을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잘 회생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대리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능을 저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첫 번째로 우리 채무자들이 자기 빚이 어디에 얼마인지 맞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사실. 네. 왜냐면 이분들이 연체가 좀 오래되셨다거나 급해서 여기저기 빌리신 분들은 네. 나한테 돈은 들어왔는데 네. 이게 어디서 빌렸는지 난 모르는 거야, 사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마이데이터에 가입해서 그거 하나 그냥 딱 다운받아가지고 PDF로 네. 딱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저축은행이 지금 81개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업체는 훨씬 더 많아요. 상품의 이름은 내가 무슨 론인 것 같긴 한데 무슨 론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대부업체에서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 내 대출을 지금 잔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런 좀 중소형 업체들은 홈페이지도 잘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럼 네. 얼마가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여타 다른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체들이랑 다르게 대부업체들과의 데이터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부업체에 대출이 있는지 저희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걸 모아서 상담하실 때도 이용하실 수 있고 우선에 이제 법원에 내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런 증명서를 만든 것은 금융기관들은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법원에 제출해서 우리는 빚이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채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사용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사실 대리인하고 협의를 하셔서 네네. 내가 이 부채증명서를 넣는 순간 네네. 한 일주일 정도의 텀 기간 동안에는 추심이 좀 많이 일어날 거니까 네네. 네, 그거를 막는 방법으로 그냥 예외적으로 사용하시거나 네네. 상담을 하실 때 네네. 그 다음에 내 부채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일단 편하니까 발급받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무료고요. 네. 맞아요. 무료 공짜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공짜고.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추심에 대해서 그러면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추심은 채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근데 다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추심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네. 무서운 거니까 요거를 좀 안전하게, 뭐 안전하다기보다는 좀 그 무서움을 덜하면서 생활의 안정감을 좀 느끼면서 어차피 우린 갚겠다고 지금 결정을 한 네.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하는 방법들을 채권자 입장에서 지금 어쨌든 말씀을 해주신 거고 네. 첫 번째로 연체되거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그게 이제 통지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채권자들이 그거를 정보를 공유를 하고 네. 추심을 시작될 거고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받으면 네. 당연히 방문 추심을 하게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전화 문자 같은 거 잘 받으셔서 네. 예, 회생하고 계신다는 네. 예, 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만약에 빨리 준비가 돼서 사건 번호가 나오면 그거 알려주면 사실은 실익이 없으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고 맞습니다. 추심이 너무 무서우신 분들은 채권사들이 몰래 회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웰컴 이 저축은행의 마이데이터 앱 다운 받으셔서 네. 그 안에 있는 통합부채잔액증명서 그거 발급 받아가지고 일단은 회생을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채권자 발행의 부채증명서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좀 누락되어 있는 채권들이 있다면 확인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서 채권자 목록을 다시 수정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네.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네네. 정리하시죠. 어떤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신용점수의 변화 폭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